에메르송은 토트넘에서 뛸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실력을 보유했다. 토트넘의 후방의 수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수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토트넘에 현재 필요한 선수는 맨시티의 데브라위너나 맨유의 에릭센처럼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이다. 최근 토트넘에서 아무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는 에메르송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에메르송은 콘테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매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에메르송을 현재 토트넘 팬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이적 전문가인 딘 존스가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 에메르송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그는 토트넘에 합류한 지 15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팬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존스는 콘테의 전술이 도대체 뭐길래 에메르송이 필요한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존스는 에메르송은 보기에 좌절스러운 선수라고 표현했고, 이어서 그는 콘테 감독이 에메르송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존스는 에메르송을 대체할 선수를 찾지 않는 콘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에메르송은 세르주 오리에가 비아레알로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전 자리를 꿰찼지만 그의 활약은 낙제점에도 못 미쳤고, 특히 팬들은 그의 무딘 공격력과 부정확한 크로스를 최악의 주특기로 꼽고 있습니다. 콘테는 인터뷰를 통해 오른쪽 윙백에 에메르송만한 자원이 없다고 말했으나 사실상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도어티나 신입생 제드 스펜스가 우측 윙백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나 콘테 감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콘테의 모습에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콘테 감독이 에메르송이 아닌 다른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강력히 주장했고, 그러면서 그는 에메르송은 공격력이 부족하기에 그를 선발로 출전시키기에 부적합하다. 그는 경기당 크로스 성공 횟수가 고작 0.4회에 불과하다. 그는 크로스 위치에 있을 때조차 부정확하거나 형편없는 크로스를 올리기 때문에 도움 하나를 기록하는데 평균 28경기가 필요하다라며 에메르송의 형편없는 크로스 실력을 지적했습니다. 제이미 위어 또한 존스의 말에 공감하며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에메르송은 실력적인 한계치에 다다랐다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에메르송은 토트넘에서 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더 이상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에메르송은 볼 처리가 너무 빈약하다. 특히 볼 연결은 끔찍한 수준이다. 리버풀전 후반에 그가 정말 좋은 위치에서 크로스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크로스는 완전히 골라인을 벗어난 골킥이 돼버렸다라며 콘테 감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콘테가 에메르송을 왜 선발로 쓰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문제는 에메르송뿐만이 아니기에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주축 수비수 라인에는 에릭 다이어라는 엑스맨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영국의 언론에서는 자국민인 다이어의 호러적인 플레이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리버풀전에서 다이어는 살라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리버풀 승리에 큰 기여를 했을 뿐더러 이날 경기에서 다이어는 여러 실수를 범하였지만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그에게 6.7점을 부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뉴캐슬전에서도 요리스가 무리하게 공을 막으려다 실점을 했던 상황에서도 다이어는 수비할 생각보다는 손을 뻗고 항의하는 모습을 내비쳤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의 연이은 호러쇼를 본 영국 축구의 전설인 게리 리데커는 다이어가 다이어했다라며 실망감을 표했고, 게리 네빌 또한 다이어는 살라에게 멀티골을 선물했다라며 그의 안일한 플레이를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또한 다이어의 호러쇼를 본 팬들의 반응을 소개했는데 그중 몇 개를 추려보자면 이건 범죄야. 다이어는 지금 팬들이 얼마나 많이 참을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다이어는 4개의 포지션을 뛸 수 있었는데 그가 맡은 포지션마다 항상 최악이었다. 다이어를 이제 2부 리그로 보내야 한다 같은 날선 비판들 뿐이었습니다. 영국의 BBC를 통해 인터뷰한 케인조차 우리는 전반전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벌을 받았습니다라며 케인은 다이어의 실책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리버풀전을 보셨다면 토트넘의 전반 경기력은 최악이었지만 후반전 시작 후 얼마 안 지나 클루셉스키와 도어티가 교체 투입되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욱 올라왔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교체 투입된 지 1분 만에 해리케인과 합작골을 만들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등 최선을 다해봤지만 전반전 다이어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결국 리그 4승 4패 사무인 리버풀에게 첫 원정승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훌륭하게 전반전을 치렀으며 후반에는 변화를 줬고 후반에도 잘했다. 계속해서 싸웠고 큰 열정을 보였으며 원정승이 나온 지가 오래됐기에 마지막에 가서야 안도할 수 있었다. 상대가 강한 저항을 할 것이 분명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를 이겨냈습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좋다라며 클롭은 전반에 2번이나 득점을 했지만 후반 토트넘의 강력한 공세 때문에 끝까지 안도할 수 없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클롭이 경기에서 끝까지 안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클로셉스키의 창의적인 플레이 덕분이었는데요. 전반전 토트넘은 역시나 양측 윙백을 활용한 공격 전개로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후반전 클루셉스키가 투입된 후 그동안 플레이메이커와 스트라이커 역할을 동시에 해내던 케인이 공격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클루셉스키가 투입된 지 단 1분 만에 케인과 합작골이 터지며 토트넘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해당 장면을 본 팀 셔워드는 영국의 HITC를 통해 토트넘은 현재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지만 콘테는 원하지 않고 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에 플레이메이커인 에릭센을 자유계약으로 재영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에서 에릭센을 13번밖에 기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에릭센의 창의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셔워드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EPL에서 콘테의 답답한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전 클루셉스키와 교체당한 세세뇽조차 리버풀전 직후 노르웨이 매체인 비아플레이를 통해 가끔은 토트넘이 전술을 과하게 대비하는 경우가 있다. 선수들에게 더 자유도를 부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여 토트넘은 수비 위주의 전술이 아닌 공격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던 것인데요. 과거부터 콘테 감독은 3-4-3 포메이션의 양쪽 윙백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페리시치를 가장 먼저 영입하여 윙백 위주의 전술을 구성해봤지만 해당 전술은 토트넘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과 케인의 공격력을 제한하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무리한 수비 전술로 토트넘 선수들은 체력 관리가 안 되어 연이은 부상으로 토트넘은 경기력 악재를 겪었고 최근 토트넘 공격의 주축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자 리버풀전에서 참혹한 패배를 맛봤던 것입니다. 토트넘의 전 감독인 팀 셔워드의 말처럼 콘테 감독이 마음을 바꿔 에릭센처럼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틸레망스나 메디슨 같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줄 선수와 후방 수비를 책임져줄 강력한 센터백을 한 명씩 영입하게 된다면 현재 토트넘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셔워드의 말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이 경기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테를 개조시키던지 아니면 콘테를 경질하고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현재 토트넘에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타이탄스였습니다.